네, 이번 시간에는 4회 문제 풀어드리겠습니다. 36번. 압축기를 사용하여 어떤 쓰레기를 압축시켰더니 처음 부피의 4분의 1이 되었다. 압축비는 작은 부피분의 큰 부피. 그럼 처음을 1로 잡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4분의 1이 됐대요. 그럼 4분의 1이 작은 거고 1이 큰 거니까 압축비를 영어로는 CR이라고 하라 했었죠. 작은 부피분의 작은 값분의 큰 값. 밀도가 2개 나오면 작은 밀도분의 큰 밀도. 부피가 2개 나오면 작은 부피분의 큰 부피. 그래서 4분의 1 분의 1. 그러면 암산으로 4가 되겠네요. 37. 철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철 나오면 무조건 뭐죠? 자력 선별 또는 자석 선별. 그래서 철과 같이 재활용 가치가 높은 자원을 수거할 때 어떤 선별 방법이? 답은 자석 선별. 38. 분뇨 처리의 목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처리의 목적. 그래서 뭐 분뇨 처리, 슬러지 처리, 소각 처리. 처리를 왜 합니까? 처리하는 이유는 안한감, 안전화시키려고. 비슷한 얘기지만 안정화시키려고. 그리고 감량화시키려고. 그래서 농축이라는 맏형이 감량화시켜서 동생들을 도와주는 거라 그랬었죠. 슬러지 처리에서. 소각은 감량화가 많이 되겠죠. 안정화도 되지만 다른 애들보다 감량화가 특히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1번 감량화, 최종 생성물의 감량화. 2번 생물학적으로의 안정화. 3번 위생적으로의 안전화. 슬러지 균일화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답은 4번. 39. 다음 중 고정날과 가동날의 교차에 폐기물을 파손하는 것으로 거기다 줄 치세요. 파쇄 속도가 느린 편의 밑줄. 또 목재, 플라스틱, 종이 파쇄 밑줄. 이렇게 왕복식, 회전식 등이 많이 사용되는 파쇄기는 제가 파쇄기 설명해드린다 그랬는데 파쇄기에는 39번 맞죠? 충전압이 있다 그랬어요. 저번 시간에. 충전압 할 때 충이 뭐죠? 충격식 파쇄기. 요거 해머라 그랬지, 해머. 그 다음에 전단식 파쇄기. 요거 뭐라 그랬어요? 대패 삼겹살. 그 다음에 압축식 파쇄기. 요거 뭐죠? 폐차장.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외울 때 충전압 이렇게 외우라 그랬는데 파쇄기의 종류는 또는 파쇄기에 사용하는 힘은 아닌 것 찾기 4번 찾아줘야 돼요. 압축식은 이제 폐차장. 그러면 이 둘이를 상대적 비교를 많이 해요. 충격식과 전단식의 상대적 비교. 먼저 파쇄 속도. 바로 요 예문에 아까 줄치라는 파쇄 속도는 하나는 빠르고 하나는 느려요.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얘는 햄머로, 망치로, 팡, 망치로, 팡. 그래서 파쇄 속도가 빠르고 얘는 이거에 비해 파쇄 속도가 느리다. 그 다음에 입도의 균일화, 입자의 균일화. 얘는 불균일하죠. 만약에 유리를 갖다가 햄머로 뻥 쳤어요. 그럼 유리가 똑같은 크기로 깨져요? 아니죠. 근데 얘는 뭘 생각하라고? 백종원 씨가 돈 많이 번 대패 삼겹살. 사람이 그렇게 쓰려면 쓸 수가 없다고. 쓱싹 쓱싹 쓱싹. 그래서 얘는 균일합니다. 아주 입도가 똑같은 크기로 균일하게 자를 수 있고 이 전단식 파쇄기의 또 가장 대표적인 게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그 파쇄기들 있죠. 은행에 가면 또 파쇄기 있죠. 그런 종이 파쇄되는 거 그런 것도 다 전단식 파쇄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물질이 혼입되었을 때 이물질 혼입 돌멩이가 만약에 들어갔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물질 혼입에 얘는 강해요. 얘는 이물질이 들어가면 칼날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물질 혼입에 약하다. 그 다음에 소음 진동이 누가 심할까요? 소음 진동 뭔지? 충격식 파쇄기가 크죠? 전단식 파쇄기는 조용합니다. 얘는 소음 진동 먼지가 적겠죠. 그래서 이 충격식 파쇄기에는 햄머가 있고요. 그래서 뭘 파쇄하냐? 얘는 유리 파쇄할 때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재라 그래서 이제 가구 같은 거 얘기하죠. 가구. 그 딱딱한 거 파쇄할 때 쓴다면 얘는 말랑말랑한 거 파쇄할 때 써요. 고무, 종이.
그 다음에 목재 파쇄할 때 쓰기도 해요. 목재는 말랑말랑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잡고 쓱싹 쓱싹 톱 쓸듯이. 그래서 대부분 이제 말랑말랑한 거 많이 파쇄합니다. 그래서 고무를 충격식으로 파쇄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럴 때 이제 전단식 파쇄기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파쇄 속도가 느리며 목재, 플라스틱, 종이 파쇄하는 데 많이 사용하는 것. 답은 전단식 파쇄기. 40번 슬러지 처리 공정에서 계량의 동생이 탈수였죠. 농, 안, 개, 탈, 건, 연, 최. 그래서 해설 보세요. 계량은 탈수 특성을 좋게 하기 위해. 그래서 농축이라는 맏형은 집안의 모든 동생들을 다 살피는 애라면, 즉 부피를 줄여서 모든 동생들의 부하량을 감소시켜주는 거라면, 안정화는 계량을 위해서. 계량은 뒤에 동생인 탈수를 위해서. 그래서 계량의 동생이 탈수니까 첫 번째 줄 해설에 줄 쳐주세요. 계량을 왜 합니까? 그러면 탈수 특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거기에 세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세척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바로 이 문제의 답이 세정. 물을 뿌려줍니다. 물을 뿌리는 이유가 알카리도를 낮추기 위해서. 안정화할 때, 우리 시멘트 넣을 때 pH를 높여놨거든요. 그러면은 동생이 pH가 높으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량에서 탈수 가기 전에 계량해서 pH를 낮춰주는, 알카리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세척입니다. 그리고 답으로 하나 외우세요. 계량에서 사용하는 단계는 답 세정, 세척. 그러면 이제 탈수할 때 약품이 조금 들어갑니다. pH가 낮아지기 때문에. 41. 다음 중 매립지에서 복토를 덮개 설비를 복토라고 한다고. 그래서 복토를 왜 한다 그랬죠? 1번 악취 발생 억제, 2번 해충, 파리, 쥐 이런 야생동물 번식 방지. 그다음 가장 큰 목적은 쓰레기 비산 방지. 그래서 매일 하는 일일 복토, 7일 이상 추석이나 이럴 때 하는 중간 복토. 그래서 기울기는 2% 이상, 30cm 이상. 그다음에 마지막에 최종 복토는 60cm로 하라 그랬는데 거기 위에 나무 심을 거라 그랬죠? 4번 틀렸어요. 식물 성장 억제 아니라 뭐라 그랬지? 오히려 식물이 성장하게. 나중에 거기에 체육공원 같은 걸로 쓸 거예요. 하늘공원 이런 거 쓸 거예요. 난지도 위에 상암체육관 이런 거 만들 거예요. 그래서 식물 성장을 방지하는 게 아니라 억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식물이 성장하는 기반 조성을 위해서. 마지막 11번에 식생물 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서 한다. 42. 공기비가 무엇입니까? 저번 시간 마지막 시간에도 했는데요. 42. 공기비가 뭐예요? A0에 비해서 A를 몇 배 많이 넣냐. 내가 이만한 옷이 필요했는데 엄마가 이따만한 옷을 사왔어요. 그럼 이따만한 옷은 내 몸에 비해서 몇 배 큰 거냐 그랬었죠. 그래서 이론 공기량과 실제 공기량의 비율을 얘기합니다. A0는 이론 공기량, A는 실제 공기량. 그래서 답은 4번. 43. 43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푼 문제 중에 아마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속해요. 43. 투입량이 1톤 per hour이고 회수량이 600kg per hour. 그중 회수 대상 물질이 550kg per hour이며 제거량은 400kg, 그중에 회수 대상 물질이 70kg일 때 리에테마식으로 회수율을 구하시오. 리에테마식. 어렵습니다. 좀 길어요. 여기까지 써야 돼요. 그림 그려서 하세요. 투입량이 1톤이면 1톤은 몇 킬로그램? 1000kg.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서 합니까? 선별 효율 구하는 공식이에요. 선별, 골라내는 거죠. 1000kg, 즉 1톤의 폐기물을 주고 이쪽은 이제 선별장으로 들어가서 아저씨들한테 또는 아줌마들한테 고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저씨, 아줌마들은 만약에 바카스병을 고르라고 할게요. 아저씨, 아줌마들 1000kg 들어가니까 아저씨, 아줌마들이 있는 대로는 내가 600kg 넣어줄게요. 그러면 그중에 바카스병 좀 골라주세요. 그럴 때 바카스병을 X1, 그다음 바카스병이 아닌 애들을 Y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회수 대상 물질이 550kg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얘가 바카스병. 아저씨, 아줌마들 바카스병 좀 골라주세요. 그럼 아저씨, 아줌마들이 이제 작업을 하겠죠. 600kg 들어온 데서 550kg을 막 작업해가지고 바카스병을 550kg 골라낸 거예요. 그럼 바카스병이 아닌 애들은 얼마예요? 50이겠지. 왜? 그래야 합쳐 600이 되니까. 그래서 얘는 바카스병이 아닌 애들.
그러면 나머지 400은 600은 이쪽으로 갖고 아줌마 아저씨들이 그러면 나머지 400은 그냥 매립지로 갑니다. 그대로. 그것을 제거량이라고 해요. 이거는 제거량. 제거량 안에도 바카스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X2, Y2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제거량 안에도 400kg 안에도 회수 대상 물질이 70kg이 있었다. 즉 바카스병이 70kg 있었다 이 얘기죠. 매립지로 가는 애들한테도. 그럼 바카스병이 아닌 애들이 얼마예요? 그러면 400에서 70 빼면 330kg이 되겠죠. 이거는 노란색 글자는 이제 바카스병이 아닌 애들. 그러면 총 바카스병은 얼마 들어있어요? 즉 X1하고 X2하고 합치면 얼마예요? 그것을 X라고 합니다. 총 바카스병 숫자. 그 다음에 바카스병이 아닌 애들을 합쳐요. 즉 Y1과 Y2를 합쳐요. 이것을 Y라고 해줘요. 그리고 X0라고 해줘. 0, 0. 공식에서 이렇게 씁니다. 그럼 한번 더 해볼까요? 550에다가 70 더하면 620. 즉 바카스병은 1000kg 중에 620 있었네. 그다음에 바카스병이 아닌 애들은 50에서 330. 그러면 380. 바카스병 아닌 애들은 380이 있겠죠. 요거 X1, X2 합치면 되고 Y1, Y2 합치면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초등학교 산수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 암기하셔야 될 공식이 있습니다. 월엘식이라는 게 있고요. 월엘식. 그 다음에 리에테마식이라는 게 있어요. 리에테마식. 요걸로 구하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울 때 어떻게 외우시냐면 워 1, 2 이렇게 외워주세요. 워 1, 2. 외우실 수 있나요? 월엘식으로 효율을 구하시오. 워 1, 2. 그럼 얘네들의 공통점은 X0, Y0가 똑같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XY 똑같이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는 공통. 그 다음에 리에테마식은 여기도 원이고 여기도 원이에요. 아저씨들한테 간 X1, 아저씨들한테 간 Y1. 즉 바카스병인 애들, 바카스병이 아닌 애들.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워 1, 2로 외우라고. 얘는 1, 2예요. 1, 2 이렇게 가요. 1, 2. X1, Y2예요. 그리고 워 1, 2니까 여기를 곱해야 돼. 만약에 뺐으면 워 1 빼기 2 그렇게 외우라 그랬죠. 곱하니까 워 1, 2 이렇게 외우라고. 얘는 빼기예요. 차이점. 여기는 곱하기. 여기는 빼기. 그 다음에 퍼센트로 곱하기 100 하면 됩니다. 외우실 수 있겠어요? 공식. X0, Y0 똑같고 월엘식은 곱하기. 리에테마식은 빼기. 그 다음 월엘식은 1, 2. 그러면 여기다 넣어서 구하시오. 만약에 이 문제가 그랬다면 그러면 이제 대입만 이제 찾아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X0 얼마예요? 620. Y0 얼마예요? 380. 얘도 X0 얼마예요? 620. Y0 얼마예요? 380. 여기까지 똑같고. 그 다음에 X1 550. 여기도 550. X1. 그 다음에 여기는 Y2, 여기는 Y1이니까 잘 골라 쓰세요. Y2 330, 얘는 Y1 5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월일식으로 구하시오 그랬다면 요거 한번 답 제가 계산기로 눌러줘 볼까요? 550 나누기 620 곱하기 330 나누기 380 하면은 요거는 이제 77% 정도 나옵니다. 77.03이니까 77%. 얘는 75.5. 비슷하네. 한 76%란 얘기죠. 얘는 77.03. 반올림하면 04. 그래서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답이 다르죠? 공식이 달라서. 그래서 약 75% 정도, 76% 정도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운 문제. 월요일식, 리에테마식, 기사나 뭐 공무원에서는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45 갈게요. 강도 I0의 단색광이 정색액을 통과할 때 그 빛의 80%가 흡수되었다면 흑광도는 80%의 흡수에다 밑줄. 이거 대기 시간에 한 것 같은데? 수질 시간에도 하지 않으셨나요?
대기 시간에 했는데 44. 여기다가 오염물질을 집어넣고 오염물질이 좋아하는 빛을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그걸 I0라는 빛을. 그러면 오염물질이 좋아하는 빛을 넣어줬으니까 우리 사람도 좋아하는 음식을 넣어주면 막 먹죠. 그래서 이제 남긴 음식을 이제 IT라 그래요. 그래서 들어간 빛, 나오는 빛을 이용한 이것을 이제 흑광광독이라고 해서 그러면 얘네들이 흑광한 양은 얼마냐? 그걸 구한 공식이 흑광도 A입니다. 이거 외우세요. 흑광도 A는 했는데 로그 T분의 1 밑에 이 T는 2하고 발음이 비슷하거든요. 투과율, 즉 남긴율, 통과율. 그러면 아까 밑줄 치라 그랬던 80%가 흡수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먹었어요. 80%를. 그러면은 통과된 양은 얼마예요? 이 투과율이 통과율인데. 그럼 20%죠? 거기다 20%라고 써놓으세요. 투과율은 20%. 안 써놔도 해설에 제가 다 써놨으니까 뭐 쓸 필요도 없네. 그래서 여기다 20%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 0.2분의 1 이렇게. 계산기 로그 어디 있는지 다 잘 찾으시고 로그 누른 다음에 가로치고 1 나누기 0.2 해서 가로 닫아주세요. 0.699 이렇게 나옵니다. 요걸 흑광도 A라고 한다. 흑광도 A, 로그 T분의 1 외울 것. 그래서 주의사항 흡수된 양 반대말이에요. 80% 흡수됐다. 그럼 T, 2 발음 비슷하다고. 투과율은 20%. 흡수율의 반대말이 투과율. 45. 대기시간 했어요. 폐기물 공정시험 기준에서 방울수람은 20도씨에서 몇 방울, 20방울 떨어뜨릴 때 몇 미리, 1미리. 그래서 스포이드 갖다가 똑똑똑똑 떨어뜨리는데 어떤 사람은 이따만한 걸로 3방울. 어떤 사람은 정상적인 스포이드로 3방울. 그러면 양의 차이가 있으니까 정확한 실험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20도씨에서 20방울 떨어뜨리는 실험하라 그랬죠. 똑똑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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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20방울 떨어뜨려서 5mm가 됐다. 그러면 이 스포이드는 불합격이에요. 다른 걸로 바꿔오셔야 돼. 1mm가 됐다. 그럼 이 스포이드는 합격. 그래서 요 1mm가 된 그 스포이드로 여기다 3방울 똑똑똑 집어넣으시면 된다고 그랬던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20도씨 20방울 1mm. 답은 20방울. 46은 처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퇴비화. 46. 쓰레기를 퇴비화시킬 때 적정 CNB 범위는 너무너무 중요한 퇴비화. 퇴비화는 쓰레기, 슬러지를 양질의 퇴비로 바꿔주는 건데 그래서 이 퇴비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기물이 있어요. 복잡한 유기물이 있습니다. 얘를 이제 호기성 미생물이 분해를 시키는 거예요. 산소를 소비하면서 분해시켜요. 덜 복잡한 유기물로. 그래서 안정한 유기물로. 그러니까 완전히 다 분해시키지 말고 퇴비로 쓸 정도로 양질의 퇴비로 쓸 수 있을 정도로만 분해를 시켜주세요. 한 6주 걸린대요. 6주 정도를 놔두면 안정한 유기물이 되고 이게 이제 완성된 퇴비가 됩니다. 이걸 이제 밭에다 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CO2하고 물이 생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가 이제 퇴비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피 감소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냥 복잡했던 것이 안 복잡한 애로 바뀐 것뿐이지. 그래서 이 퇴비화는 부피가 크게 감소되지는 않습니다. 부피가 크게 감소된다 그래서 틀려요. 부피가 크게 감소되지는 않아요. 그럼 이 퇴비화는 조건들이 있거든. 이 호기성 미생물들이 이 산소를 소비하니까 산소는 얼마나 있어야 좋고 그 다음에 사람도 물 없으면 못 살죠. 그래서 물은 얼마나, 수분은 얼마나 있어야 좋고 온도, 너무 추워도 못 살고 북극처럼 너무 추워도 못 살고 저기 열대지방처럼 너무 더워도 못 살고 그 안전한 온도가 있어요. 이 호기성 미생물들이 살 수 있는 안전한 온도. 그것을 이제 퇴비화 조건이라고 해서 이제 표를 만들어 놓은 건데 그래서 산소는 공기는 얼마 정도가 좋고 수분은 얼마 정도가 좋고 그다음에 온도는 얼마 정도가 좋고 이제 그걸 암기를 하셔야 돼. 그 중에 CNB라는 게 있습니다. CNB. C가 뭐죠? 탄소.
N은 뭐예요? 질소. 그래서 얘를 탄질비라고도 하는데 이때 이 탄소는 에너지원이에요. 누구의? 미생물의 에너지원. 사람도 밥 안 먹으면 힘이 없죠. 에너지가 없으면. 미생물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N은 질소인데 이 질소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단백질 역할을 합니다. 생장. 키가 크려면 생장에 기여한다고. 미생물들의 생장에 기여하는 것이 질소예요. 사람도 근육 생기고 키 크려면 단백질 많이 먹어야죠. 단백질이 바로 질소로 된 화합물입니다. 그 다음에 힘을 얻으려면 밥 힘이 있어야지 밥 먹어야 되겠죠. 그 밥의 역할을 하는 게 탄소예요. 단백질 역할을 하는 게 질소예요. 탄수화물. 그래서 얘도 적절해야만 돼요.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밥만 많이 먹으면 돼지처럼 살찔 것이고 너무 이 질소 즉 단백질만 많이 먹으면 근육만 이따만해지고 보디빌더처럼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적당한 CNB가 좋아요. 그래서 30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가 좋다라고 하는데 어떤 책은 25에서 50이라고 나온 책도 많거든요. 근데 60에서 70이다 그러면 전혀 틀리지. 10에서 20이다 그래도 전혀 틀리죠. 그래서 이 정도는 들어가야 돼요. 30 플러스 마이너스 5, 즉 25에서 50 정도. 그 다음에 온도하고 수분은 50%라고 외우세요. 온도는 뭐 60에서 70도씨인데 그러면 외우기 힘들죠. 그러니까 한 50도씨로 외워주세요. 약 50도씨. 수분도 50에서 60인데 그게 외우기 힘들죠. 그러니까 약 50%. 그래서 온도도 50도씨. 수분도 50%. 그 정도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소는 5 내지 15%. 그 표 해설. 그래서 CNB는 30 플러스 마이너스 5. 그래서 그게 들어간 게 2번밖에 없어요. 이 중에. 2번. 그 다음에 온도는 60에서 70 외우기 힘드니까 50도씨 정도라고 외워주시면 되고 함수율도 50에서 60%니까 50% 정도라고 외워주시면 된다고. 그 다음 pH는 6에서 8이면 pH가 7에 가깝죠? 그러니까 중성이라고 외워주시면 돼. 그러니까 중성보다 약간 밑에 중성보다 약간 위에 괜찮으니까 거의 중성일 때가 좋겠죠. 산소는 없으면 안 돼요. 5 내지 15% 있어야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CNB 물어보면 25에서 20에서 35, 즉 30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들어가는 그게 답. 47, 이제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고위 발열량. 어느 도시의 쓰레기의 조성이 탄소 50, 수소 5, 산소 39, 질소 3, 황이 0.5. 기니까 해봐야 되겠다. 회분이 2.5. 고위 발열량을 구하시오. 고위 발열량은 어떻게 구해요? 외워보세요. 8100 탄소 있는 만큼. 34,000 유효수소, 즉 H-8분의 산소 있는 만큼. 2500S. 처음 하는데 아니에요. 대기 시간에 한 거예요. 처음 하는데 그러면 대기 안 보고 폐기물만 본 사람입니다. 8100 C는 탄소 넣으세요. 탄소. 얼마예요? 탄소 50%니까 0.5. 그 다음에 34,000 수소 넣으세요. 수소 5%니까 0.05. 8분의 산소 집어넣으세요. 산소 39%니까 0.39. 그 다음에 2500S. S 집어넣으세요. S 0.5%니까 0.005. 이렇게 이제 해설에 써 있는데 선생님 저 퍼센트 그대로 외우는 공식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이거 너무 0.5%를 0.00으로 하면 너무 좀 헷갈리니까 알려드릴게요. 퍼센트 그대로 넣는 공식. 그럼 우리가 저위 발열량 공식이 어떻게 됐어요? 퍼센트 그대로 넣는 공식. 먼저 저위 발열량부터 해볼까? 저위 발열량 공식은 어떻게 했죠? 고위 발열량 빼기 원래는 600인데 동그라미 2개를 빼가지고 6으로 해서 이렇게 써가지고 수소가 10%다 그러면 여기다 10. 요거 0.1%다 그럼 0.1 이렇게 해서 퍼센트 그대로 넣는 공식을 만들었죠. 그러면 고위 발열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2개씩 빼시면 돼. 봐봐요. 8100에서 동그라미 2개 빼면 81C. 34,000에서 2개 빼면 340 H-8분의 산소. 그 다음에 2500에서 2개 빼면 25S. 동그라미 2개씩 빼면 퍼센트 그대로 넣는 공식이 돼요. 그럼 탄소가 50%니까 여기다 50 그대로 넣으세요. 수소가 5%니까 5 그대로 넣으시고 산소가 39%니까 39 그대로 넣으시고 황이 0.5%니까 0.5 그대로 넣으시고 이렇게 넣으시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퍼센트 그대로 넣는 공식. 그 다음에 48 할게요. 평균이다. 평균. 저번 시간에 했다. 다음은 어떤 도시 쓰레기에 대하여 수분 함량을 측정한 결과이다. 평균 수분 함량은 우리가 성적 평균 내는 거랑 똑같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평균 수분 함량은 수학에서 더하라는 기호 뭘 써요? 시그마. 그 다음에 표에 뭐뭐 나와 있어요? 중량비, 수분 함량. 그럼 중량비 곱하기 수분 함량하고 그 다음에 뭘로 나누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원하는 게 수분 함량이라면 수분 함량은 없어지면 안 돼요. 중량비가 없어지면서 내가 답이 원하는 수분 함량만 남도록 해야 한다 이랬죠. 그래서 중량비 곱하기 수분 함량 플러스 중량비 곱하기 수분 함량 이렇게 그래서 45 곱하기 70 플러스 30 곱하기 8 플러스 25 곱하기 6 그런 다음에 중량비로 나눠야 되는데 45, 30, 25 근데 얘네들을 합치면 얼마? 100%다 그랬었죠. 합치면 나누기 100 그래서 2번 이상 나온 문제들은 틀리지 않도록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5.4% 49 매립지역 선정 시 고려사항이다.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이건 상식적으로 푸셔도 되겠네요. 매몰 후 덮을 수 있는 충분한 흙이 있어야 하며 이걸 뭐라고 한다고? 복토. 또랑식은 파낸 흙을 이용하니까 복토로 쓰기 좋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절토의 용이성 등 흙의 성질 등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흙의 성질이 모래 같은 거 복토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갈 같은 거 복토로 할 수 있어요? 안 돼. 물이 침투하잖아. 그럼 매립지에서 물이 생기니까 매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흙들의 성질도 고려해야 되며 그다음에 용지 매수가 쉽게 경제적이어야 한다. 당연한 얘기고. 입지 선정 후에 야기될 주민들의 반응도 고려해야 된다. 이건 다 아주 당연한 얘기고. 4번이 틀렸어요. 지하수 침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낮은 지역으로 선정한다. 돼요? 안 돼요? 안 돼. 지하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흙을 덮는 거죠? 지하수 침투가 되지 않는 지역에다 설치해야 됩니다. 50번. 다음 중 폐기물 발열량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는 영어로 봐도 알 텐데 거기에 1번에 칼로리미터. 이게 발열량이에요. 우리 열량을 칼로리라고 하잖아. 그래서 열량계라고 합니다. 칼로리미터. 우리말로 뭐라고? 열량계. 그래서 본부 열량계. 그 통에다 끼운다 그래서 이제 일본 말로는 본배라고 하는데 통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통에다가 그냥 또 끼는 거예요. 연료통에다가 또 끼워가지고 그러면 지가 알아서 탄소 얼마, 수소 얼마 이렇게 재주는 열량계를 본부 열량계 해서 발열량 측정할 때 써요. 2번은 pH 테스터. 우리말로 하면 이제 pH 미터라 그래가지고 꽂으면 pH가 나옵니다. pH 5.3, pH 6.7 이렇게 pH 재주는 거예요. 3번의 자 테스트는 뭐라 그랬죠? 요거는 자 테스터. 요거는 응집, 수질에서 응집이 잘 되나 안 되나 알아보는. 그 다음에 4번에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가스 측정하는 거예요. 대기시간 했죠. 두두두둑. 그래서 요 가스 크로마토는 나중에 이렇게 피크가 나오는데 요때 들어온 애는 작은 아들, 이때 들어온 애는 큰 아들, 이때 들어온 애들은 이때 들어온 사람은 밥 먹고 나중에 술 먹고 늦게 들어온 아빠 그때 얘기했던 그래서 가스 측정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면 51 함수율이 60%인 폐기물 1000kg을 건조시켜 25%의 함수율이 되었다. 건조 후 폐기물의 중량은 너무너무 많이 나올 거라 그랬습니다. 그림 그려서 하시라고. 1000kg이 있는데 수분이 얼마라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면 안 할 거예요. 함수율이 60%. 이게 폐기물에서 제일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고형물은 40%. 건조를 시켜서 나중에 무게가 얼마니? 얘를 구하는 거예요. 아까까지는 날라간 수분량 구하시오. 그래서 이 둘을 뺐었는데 지금은 이제 나중 무게를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함수율이 25%. 그러면 고형물이 75%. 이렇게 그림 그려주시고 뭐가 같다고? 고형물의 양은 같다.
처음에 고용물의 양과 나중 고용물의 양은 같아야 한다. 날아간 거는 수분만 날아간 거지 고용물은 안 날아가니까. 그러면 1000kg에 40%한 것과 0.4 Xkg에 75%한 것은 같아야 한다. 고용물이 40%, 고용물이 75%. 이렇게 해서 X 구한 게 이 문제의 답이에요. 이게 건조 후 중량이 되겠죠. 그래서 0.53 톤으로 하란다. 그러면 톤으로 하면 편했을 텐데. 0.053 kg 이렇게 나오니까 톤으로 하면 아닌가? 곱하기 1000 곱하기 10에 530이 나오겠구나. 530kg. 그래서 0.53 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해설처럼 아예 얘를 톤으로 바꿔서 하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막바로 답이 톤이 나오니까. 그래서 1톤 속에 0.4인데 몇 톤 속에 0.75 이렇게 해서 X는 0.53 곧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해줘도 되겠습니다. 52. 다음 중 침출수 속에 난분해성 유기물질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침출수 중에 난분해성 유기물질의 밑줄 치세요. 즉 수처리에서도 배웠을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물처리 방법이에요. 수처리 방법, 물처리 방법. 그래서 너무 분해가 안 되는 유기물질이 있어요. 아까 퇴비화처럼 똑같아. 퇴비화는 그냥 공기 중에 넣고 밭에다가 까는 거예요. 그래서 퇴비가 다 완성되면 이제 밭에다가 뿌리는 거죠. 그게 퇴비화라면 요 펜톤산화라는 것은 물속에 들어있는 분해가 어려운 애를 분해가 잘 되는 물질로 바꿔주는 것을 펜톤산화라고 합니다. 다시 퇴비화는 그냥 땅에다 깔아놓고 그 다음에 안정한 유기물을 만드는 게 퇴비화였다면 한 6주 정도 걸린다고. 그러면 걔를 밭에다 뿌리면 된다고. 퇴비가 필요한 곳에. 근데 펜톤산화는 물속에 들어있는 분해가 어려운 물질들을 분해가 잘 되는 물질들로 바꿔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럼 이제 분해가 잘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처리 방법으로 분해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펜톤산화라고 해서 이때 산화제 2개 외워주셔야 되고 수질에서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철과 과산화수소를 이용한다는 거. 다시 철과 과산화수소를 이용해서 동그라미 치세요. 해설의 두 번째 줄 철과 과산화수소. 뒤에서는 펜톤산화에 사용하는 산화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또는 약품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철과 과산화수소 화학기호로 나오면 어떻게 쓸까요? 철. 그래서 펜톤산화 하면은 철 Fe. 과산화수소 혹시 아세요? 머리 탈색할 때 쓰는 거? 물이 H2O거든? 여기에 2가 더 붙은 거예요. H2O2. 이걸 과산화수소라고 하죠. 그래서 철과 과산화수소라는 약품을 이용한다. 53. 500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에서 일주일 동안, 일주일은 7일이죠. 7일 동안 10만 세제곱의 쓰레기를 수거하였다. 쓰레기의 밀도가 0.4톤 퍼 세제곱이라면 1인 1일 쓰레기 발생량은 쓰레기를 가지고 오면 제일 먼저 해주는 일이 있습니다. 53번. 쓰레기 분석 절차. 밀물, 건조, 분류가 전화했다. 실험실로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이게 이제 순서인데 쓰레기를 가져와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밀도 측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기사 시험에는 굉장히 잘 나와요. 쓰레기 분석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럼 다 밀도 측정. 밀도는 다른 말로 5글자로 뭐라고 한다 그랬죠? 겉보기 비중. 5글자로는 겉보기 비중. 그럼 어떻게 측정하냐면 상자각 하나를 준비하세요. 그럼 이 상자각의 가로 세로 높이는 줄자로 재면 아니까 부피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부피를 알고 있는 이 상자각을 여기다 쓰레기를 이제 가득 집어넣으세요. 그런 다음에 요거 외우세요. 30cm 높이에서 3회 낙하시킵니다.
33 외우세요. 30cm 높이에서 3회. 다음 중 밀도 측정할 때 맞는 거 찾으세요. 1번 50cm 높이에서 5회, 2번 40cm 높이에서 4회, 3번 30cm 높이에서 3회. 그럼 여러분들은 30cm 높이에서 3회를 답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탕 하고 놓고 그럼 이만큼 줄을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을 채우세요. 다시. 그런 다음에 부피분의 질량한 것을 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공식이 밀도는 이 부피분의 질량. 그래서 킬로그램 퍼 세제곱. 그래서 이 밀도는 어디에서 사용합니까? 단위 바꿀 때 써요. 단위 바꿀 때. 즉 킬로그램을 세제곱으로, 세제곱을 킬로그램으로 이렇게 무게를 부피로, 부피를 무게로 바꿀 때 사용하는 게 밀도입니다. 지금부터 계속 나올 거예요. 무게를 부피로, 부피를 무게로 바꿀 때 사용하는 것이 밀도이다.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조성, 크기 같은 거 측정하는 거예요. 물은 물리적 조성. 크기가 얼마짜리가 몇 프로. 그 체에다 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건조하고 분류하고 이제 전처리합니다. 여기서 이제 파쇄 같은 걸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하는 화학적 분석으로 여기에서는 이제 발열량 측정하기도 하고요. 원소 분석하기도 하고 원소 분석을 해야 발열량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발열량 분석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용출 실험이라고 그래서 우리 뒤에서 배울 건데 용출 실험이라는 걸 하기도 하고 그 물 여액 가지고 실험하는 걸 이제 용출 실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화학적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거기에 밀도가 나와요. 밀도가 0.4 톤 퍼 세제곱이다. 왜 나온 거라고? 세 번째 줄에 밀도가 나온 이유는 단위 바꾸려고. 뭐를? 무게를 부피로, 부피를 무게로. 밀도의 역할입니다. 그럼 이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없지만 이것도 알아두시고 가장 먼저 측정할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오면 답, 그건 많이 나와요. 밀도 측정이라고 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얘는 한 사람이 하루에 쓰레기를 얼마나 발생합니까? 단위 맞추기 문제입니다. 단위를 뭘로? 킬로그램 퍼 인일 이렇게 맞추래요. 그러면 이 인은 뭐예요? 인구수. 그 다음에 킬로그램 퍼 일은 쓰레기양. 내가 공식을 이렇게 만들면 된다고.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양 킬로그램 퍼 일. 그럼 인구수 찾아보세요. 아까 500만 명이었죠? 500만 명. 동그라미가 6개. 500만 명이 여기다 인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쓰레기는 위로 써주세요. 쓰레기 얼마나 내보냈대? 일주일 동안 10만 세제곱을 내보냈대요. 10만 동그라미가 5개입니다. 세제곱을 일주일이면 며칠이에요? 우리가 요 일을 해야 돼. 그치? 7일 동안 내보낸 거죠? 이렇게 쓰면 돼. 7일 동안. 그럼 다 끝났는데 답이 원하는 건 킬로그램이니까 밀도를 어떻게 하면 돼요? 밀도는 0.4 톤 퍼 세제곱. 그럼 0.4톤이면은 400kg 퍼 세제곱. 그 밀도를 곱하든지 나누든지 둘 중에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단위 바꾸시면 돼. 밀도는 뭐 할 때 나온다고? 단위 바꿀 때 나온다고. 공식에는 없어요. 밀도 곱하라는 말. 자기가 필요할 때 곱하시면 돼. 되셨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기 7 잘해줘야 돼요. 10만 곱하기 400 나누기 7 나누기 5, 0, 0, 0, 0, 0, 0. 그대로 눌러서 넣으시면 돼. 다시 10만 곱하기 400 나누기 7 나누기 5, 0, 0, 0, 0, 0, 0. 답은 1.14 나옵니다. 54. MHT가 뭐죠? 시간이라니까. 수거 효율을 나타내는 시간. 그래서 한 사람이, 즉 한 사람 쓰레기 치우는 아저씨 한 사람이 1톤의 쓰레기를 치우는데 답은 1번. 소요되는 총 시간. 총 시간이라고 나온 게 1번밖에 없으니까. 55. 다음 중 고상 폐기물을 정의할 때 고용물 함량은 해설 보세요. 폐기물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고상, 반고상, 그리고 액상. 그러면 반액상은 없어요? 없어요. 아닌 거 찾으세요. 반액상은 없어요. 고상, 반고상, 액상. 어디에 나옵니까? 폐기물 공정시험법에 나옵니다. 그래서 고용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면 나머지는 수분이죠. 고용물이 많은 게 고상이에요. 그래서 고용물이
15% 이상일 때. 그 다음 액상은 고용물이 적을 때, 즉 5% 미만일 때. 그러면 반고상은 5에서 15%요 사이 값을 가질 때. 그래서 고상 폐기물은 고용물이 많을 때, 15% 이상일 때. 답은 4번. 5회 가겠습니다. 36번. 대기 시간에 한 거네요. 36. 황합유량이 2.5%이고 비중이 0.87인 중류를 350L/h 태우는 경우 SO2 발생량을 구하세요. 그럼 저번 시간에는 CO2 발생량을 구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SO2 발생량을 구하세요. 그럼 CO2는 탄소 때문에 나오는 거고 SO2는 황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즉 황이 탈 때 SO2를 한 개 내보내죠. 그래서 황의 량을 주고 SO2를 물어봤으니까 이 둘이가 비례식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럼 문제를 먼저 쓸까요? 350L가 있습니다. hour, day, hour. 근데 이 속에는 황은 고체라고 했던 얘기 기억나시죠? 이 350L는 중류, 액체연료예요. 그러면 액체연료 리터를 황은 고체니까 킬로그램으로 바꿔야 되거든. 그게 바로 밀도죠. 무게를 부피로, 부피를 무게로 바꾸는 게 밀도라고. 근데 밀도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 비중이 있잖아. 비중이 0.87. 이게 밀도라고. 얘기했어요. 얘가 킬로그램 퍼 리터라고. 즉 1리터 중류를 마시면 0.87kg. 그럼 물의 비중은 얼마예요? 1. 얘는 킬로그램 퍼 리터. 즉 물 1리터 마시면 1kg 살찐다고 제가 테스트 해보라 그랬어요. 옆에 저울 두고 1리터짜리 병에다가 물 넣어가지고 콜콜콜 마신 다음에 바로 몸무게 재보시라고. 그럼 아까 물 마시기 전과 물 마신 후에 몸무게가 1kg 살쪄 있을 거라고. 근데 만약에 기름을 마셨어요. 기름은 물에 뜨잖아. 기름은 가볍잖아. 기름은 1리터 마셔도 0.87kg밖에 살이 안 쪄요. 근데 물 마시면 1리터 마시면 1kg 살찝니다. 비중이 바로 밀도예요. 단위 바꿀 때 쓰라고. 그럼 여기다 비중 곱해보세요. 0.87kg per 리터를 곱하시면 리터 없어지면서 내가 원하는 킬로그램으로 바뀌죠. 이게 이제 중류의 킬로그램. 그럼 이 중류가 다 황이 아니고 이 중에 2.5%만이 황이에요. 100분의 2.5. 이때 몇 킬로그램의 SO2 아니면 몇 세제곱의 SO2 몇 세제곱 앞에 S는 뭘 의미하죠? 스탠다드 상태를 의미한다 그랬었죠. 영도 실기압. 그래서 S는 우리 안 쓰고 해도 상관없다고. 비례식은 위아래 단위가 같아야 된다. 여기 킬로그램이니까 여기도 킬로그램. 여기 세제곱이니까 여기 세제곱. 그러면 황은 몇 킬로그램? 32kg. SO2는 몇 세제곱? 모든 기체 한 개는 22.4세제곱.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하. 먼저 이 두 개를 곱해서 그 다음에 나누기 32 하면 X 나온다고 했었죠. 다 기억나셔야 되는데. 37 갈게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 폐기물의 선별 방법은 예부터 농가의 탈곡 작업에 이용해 온 것으로 그 작업이 밀폐된 용기 내에서 행해지도록 한다. 요게 키포인트인데 공기 중에 각 구성 성분의 낙하 속도 및 공기 저항에 따른 폐기물을 분별한다. 공기를 넣었다는 얘기예요. 공기보다 가벼운 거는 위로 뜨고 공기보다 무거운 거는 가라앉고 또 무거운 거는 더 빠른 속도로 낙하 속도 차 더 빠른 속도로 가벼운 거는 조금 더 느린 속도로 떨어지는 그래서 종이나 플라스틱 같이 가벼운 물질과 유리, 금속과 같이 무거운 물질을 분리할 때 쓰는 것. 그러면 공기를 이용한 선별법. 그래서 답은 공기선별법. 3번 자력 선별은 뭐라고? 철이 나와야 된다 그랬죠. 철. 아무리 봐도 철 없죠. 철이 나왔다면 자력 선별이 답이겠죠. 근데 철이 없으니까 공기선별법. 그래서 공기 나오고 가벼운 물질, 무거운 물질 나왔을 때 답은 공기선별법. 38. 폐기물 공정시험 기준에서 카드뮴을 원자합 관광도계로 분석할 때 이거는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측정 파장은 즉 카드뮴이 좋아하는 빛 파장을 물어봤어요. 각 오염물질마다
좋아하는 파장이 다 틀려요. 그래서 원자력 관광도계에서 카드뮴이 좋아하는 파장을 한번 볼까요? 2번 쌍피다. 쌍피. 투페어. 카드 할 때 2288. 요거를 투페어라고 하죠. 2288. 2288 좋아하네. 228.8 나노메타. 얘는 암기사항이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카드뮴의 좋아하는 파장은 228.8 나노미터. 투페어. 39. 발열량이 800kcal/kg인 폐기물을 125세제곱미터 소각로에서 1일 8시간씩 연소하여 열 발생률이 4000kcal/세제곱미터/였다. 이 소각로에서 하루에 소각한 폐기물의 양은 열 발생률이 나옵니다. 단위가 kcal/세제곱미터/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요걸 보고 공식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요 세제곱이 의미하는 게 바로 연소실의 최적입니다. 연소실 최적당. 그러면 위에는 이제 kcal/h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발열량을 줄 거예요. kcal/kg으로. 그러면 얘는 한 개 태울 때 발열량이죠. 연료를 2개 태울 수도 있고 5개 태울 수도 있고 100개 태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 연료량을 곱해서 총 발열량. 그래서 이렇게 킬로그램을 약분해가지고 답이 원하는 kcal/h, 여기 kcal/h로 맞추도록 공식을 만들면 됩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열 발생률 구하는 공식. 이거랑 비교해야 될 것이 부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하율. 그래서 BOD 부하율을 구하시오. 수질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여과기의 부하율을 구하시오. 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데, 얘는 단위가 kg/제곱미터/가 기본 단위예요. 요 제곱미터는 그 시설에, 만약에 BOD 부하율을 구하시오. 그럼 BOD 제거하는 시설의 면적. 만약에 탈수기 부하율을 구하시오. 그럼 탈수기의 면적. 그 시설의 면적 쓰시면 돼. 그 시설의 면적. 당 kg/h는 바로 연료량. kg/h. 그래서 이 면적당 얼마의 연료를 집어넣을 수 있냐, 그 뜻이죠. 그래서 만약에 부하율 주고 면적 구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열 발생률 주고 뭐 최적 구하시오 나올 수도 있고, 이 문제처럼 열 발생률 주고 폐기물량을 구하시오, 요 연료량을 구하시오, 요게 X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라는 말은 뭐냐면, 넌 내 부하야. 부하가 뭡니까? 너 내 부하해. 응? 나 과부하 걸렸어. 이 부하라는 말은 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하는 거, 하는 일. 그래서 제곱미터당 하는 일이 바로 연료 넣어가지고 태우는 일이죠. 이걸 이제 부하율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 비교해서 알아두세요. 뒤에서는 요 부하율을 이용해서 문제 풀 겁니다. 그래서 두 개 같이 비교하시고, 그럼 얘는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저는 지울게요. 여기다 이제 집어넣을게요. 먼저 열 발생률부터 대입합니다. 열 발생률이 4000 kcal/세제곱미터/였다. 연소실의 최적은 125세제곱미터였다. 발열량은 800kcal/kg이다. 문제는 하루에 필요한 소각로의 양은 kg/day를 물어봤네. 연료. 근데 여기는 아우고 여기는 데이고 그러면 안 맞으면 안 되니까, 여기 하루가 몇 시간이랬대요? 아무 말 없으면 24시간이란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줄에 8시간씩 연소했대. 그럼 하루는 8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위에 단위는 무조건 kcal/h가 돼야 됩니다. 근데 답이 원하는 거는 kcal/day를 원하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x만 남기고 다 절로 보내면, 우선 125는 절로 가면 곱해지니까 4000 곱하기 125 해주고, 그 다음에 8000하고, 그 다음에 8이 절로 가면 역시 곱하기가 되겠죠. 얘는 분모니까 절로 가면 분자. 그래서 4000 곱하기 125 곱하기 8 먼저 하고, 나누기 800 해주면 x 나오겠죠.
그래서 5톤 나올 거예요. 5,000kg per day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얘는 5톤이다. 40번 쓰레기 축소 방법이 뭐 있다고? 폐기물을 분석하기 위해 쓰레기를 축소한 거 3가지. 구획법. 가로 4등분, 세로 5등분. 그래서 케이크 자르듯이 20개에서 각각 떠오는 교사법. 교사법은 옮긴 다음에 정사각형 또는 직육면체로 만들어서 모퉁이. 원추사분법. 위에를 꾹꾹 눌러가지고 삽으로 이렇게 십자가 표시한 다음에 거기에 마주보는 거 떠오는 거.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구획법, 교사법, 원추사분법. 41. 안 해요. 증발시켜야 될 쓰레기양. 안 합니다. 42. 증발시켜야 될 수분양. 42. 그러면 41번은 똑같아. 1톤당 그랬으니까 1000kg당. 42. 다음은 쓰레기 매립 처분 방법 중에 어떤 시설을 설명한 것입니까? 악취, 쓰레기, 비산, 해충, 야생동물 번식, 화재 등을 방지하기 위해 뭐야? 복토. 복토는 다른 말로 뭐예요? 덮개 설비. 답은 2번. 그래서 디귿. 이 시설은 매일 복토, 중간 복토, 최종 복토로 나눈다. 43. 다음은 폐기물 선별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선별은 뭐 하는 거죠? 바카스비용 골라내는 걸 선별이라고 한다고 아저씨들. 그러면서 4번. 재활용 가능한 성분을 분리하는 게 선별이에요. 그럼 1, 2, 3번은 뭐냐면 부피 감소, 밀도 증가, 이거는 압축이나 파쇄지. 저장 면적 감소, 이거는 압축이나 파쇄죠. 선별은 바카스비용 골라내는 거라고. 답은 4번. 44. 슬러지를 계량의 동그라미. 계량의 동생이 누구예요? 농, 안, 개, 탈수죠. 탈수 위해서 하는 게 계량이라니까. 그래서 계량은 하는 목적은 3번 동생인 탈수를 위해서 탈수성 향상. 45. 주로 산업 폐기물 발생량 추산에다 네모치세요. 산업 폐기물 발생량 추산할 때 이용하는 것으로 우선 조사하고자 하는 계획 경계를 정확히 설정한 다음에 투입되는 원료와 제품의 흐름을 근거로 폐기물 발생량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비용이 많이 들며 상세한 데이터가 있을 때 사용하는 걸 뭐라고 해요? 물질 수집법. 그래서 A 도시에 폐산 얼마, 폐알칼리 얼마 이렇게 쭉 쓴 다음에 들어간 양, 나온 양, 들어간 양, 나온 양을 엑셀에다가 다 입력하라 그랬죠. 그런 다음에 엑셀 한 번만 탁 누르면 신속하게. 그래서 물질 수집법 장단점 볼게요. 비용이 많이 들고 작업량이 많고 까다롭다. 들어간 양 다 조사해야지. 나온 양 조사해야지. 그건 폐산만 있는 게 아니라 폐알칼리도 다 조사해야지. 상세한 데이터가 있어야 가능하다. 근데 이건 장점. 일단 데이터가 한번 확보되면 엑셀로 합하시오. 그러면 쫘르륵 합하고 빼시오. 그럼 쫘르륵 빼주고. 그래서 가장 신속 정확한 방법이다. 그래서 산업 폐기물에 한다는 거 했습니다. 46. 이번에는 로타리 킬른 해볼까요? 로타리 킬른이 뭐죠? 우리 소각로의 종류 5개 외워보세요. 누룽지 생기는 고정상식 소각로. 얘는 플라스틱 소각할 때. 그 다음에 계단처럼 생긴 화격자식 소각로. 얘는 뭐예요? 다른 말로는 스토커 방식. 이게 도시 폐기물 소각할 때 가장 많이 쓰이죠. 연속 운전이 가능하죠. 근데 고장률 높고 과잉 공기 많이 들어가고 기차처럼 생겨서 플라스틱 같이 점착성 폐기물에는 좀 부적합하고. 그래서 플라스틱은 고정상식이 좋죠. 그 다음에 몰에 나오면 뭐예요? 유동상식. 이거는 몰에 이용한. 몰에 나오면 무조건 유동상식. 그래서 얘는 입구가 좁기 때문에 절단해서 넣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모래를 계속 보충해줘야 되고 모래와 쓰레기의 분리가 어렵다는 거. 그리고 회전노식. 회전노식은 슬러지 건조할 때 많이 넣는 쓰레기 아니다. 그 차 생각하시라 그랬죠? 소성차. 즉 시멘트 소성차. 시멘트 싣고 가는 차 이렇게 돌리는 거. 그래서 얘는 열소율이 낮다고 외우시라 그랬죠.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로타리라고 했었죠. 로타리 킬른. 바로 이 문제. 그리고 다단노식, 고장률이 높고 휘발성이 많은 애들은 사용할 수 없다. 체류 시간이 길기 때문에 다단노식 소각로. 그래서 이 중에 전처리가 필요한 거는 유동상식만. 다른 애들은 전처리 없이 그대로 넣어주는데 이 로타리 킬른의 장점으로 가장 먼 것은 그래서 4번 외우세요. 비교적 열 효율이 높다 아니라 열 효율 낮다로 외우시라고. 그 다음에 먼지가 적게 발생된다도 틀렸어요. 이게 돌아가면서 먼지가 좀 많이 발생합니다.
그 정도 외우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47. 다음 폐기물 중간 처리 공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중간 처리 앞에서 했죠. 파쇄, 압축, 선별 얘네들은 적환장에서 해주고 매립은 최종 처분이라고 앞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48. 혐기성 소화 분해 시 발생되는 물질로 거리가 먼 것은 산소는 써먹는 거죠. 생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1단계가 뭐라 그랬어요? 47번 맞나요? 48번인가요? 그래서 혐기성 분해에서는 1단계 가수 분해 단계 물을 넣어가지고 분해하는 즉 결합산소를 이용하는 거라 그랬죠. 물을 가해서 분해하는. 근데 이 산소는 소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유기물이 분해가 된다고 이 유기물 분해를 발효라고도 한다 그랬죠. 발효. 그러면 뭐가 생겨요? 2단계에서 유기산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는 생기는 거. 그래서 유기산 생성. 그래서 얘를 산생성 단계라고 합니다. 2단계는 산생성 단계. 그래서 유기산도 생기고 또 뭐 생긴다고? 알콜, 알데히드 뭐 이런 거 생긴다고. 그래서 알콜도 생겨요. 유기산과 알콜. 산물질이 생긴다고. 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 뭐 생기죠? 메탄 생성 단계라고 해서 여기서는 메탄 가스가 CO2 가스보다 더 많이 생기죠. 그래서 3단계를 메탄 생성 단계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메탄 가스는 어디에? 서울시의 CNG 버스에다가 넣어준다까지도 했었었죠. 산소는 생기는 게 아니라 써먹는 거예요. 49. 다음 중 소각로의 형식이 아닌 것은 5개 외우세요. 고정상식 소각로, 그 다음에 화격자식 소각로, 유동상식 소각로, 회전로식, 다단로식 해서 펌프식은 아니죠. 답은 1번. 50. 도금의 동그라미. 도금할 때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혁 제조, 색소, 방부제, 약품 제조 시 이런 폐기물에서 나오는 거 찾아라. 답은 이제 크롬 찾으시는데 PCB는 우리말로 혹시 뭔지 아세요? 수질에서 배우셨나요? 이게 플라스틱 종류예요. 그래서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 그래서 이 플라스틱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PCB라고 하죠. CD는 카드뮴이라고 하죠. 아까 228.8, 2288 카드뮴. 그 다음에 HG는 수은이라고 하죠. 수은. 그래서 도금 피혁 제조는 크롬이 나옵니다. 크롬. 그래서 외우시는 문제예요. 도금 피혁 제조는 크롬. 51. 폐기물의 안정화 및 고형화시킬 때 폐기물의 전환 특성으로 거리가 먼 것은 안정화가 뭐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고형화라고도 해서 어떻게 하라고? 무기성 고형화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시멘트로 바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독성 유기물을 독성 물질을 시멘트로 바르니까 시멘트로 안 발랐을 때보다 취급하기 좋죠. 또 독성 물질이 안 나오니까 여기 표면적이 독성 물질을 내보내는 표면적이 작아졌죠. 또 물이 침투하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에서 1번 오염물질의 독성 증가가 아니라 독성이 감소됩니다. 2번 폐기물을 취급하기 좋고 물리적 특성이 향상되며 오염물질이 이동했을 때 표면적이 감소한다. 이동되는 표면적, 바로 이 독성물질의 표면적이 감소되겠죠. 폐기물 내에 있는 오염물질의 용해성이 제한된다. 맞고요. 52. 소규모 분뇨처리 시설에는 이 분뇨처리 시설에 이모프 탱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모프 탱크에다 네모치시고 3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임호프 탱크. 이게 영국에서 최초로 발명한 이게 분뇨 처리 소화조 안에 있는 옛날식 탱크거든요. 그래서 이 분뇨 처리할 때 그 소화조 안에 먼저 가라앉히는 침전조가 있어요. 침전조. 그럼 이 가라앉힌 물질을 이제 분해시키는 걸 소화조라고 하죠. 그리고 반대로 위로 뜨는 애들을 처리하는 걸 이제 스컴실이라고 합니다. 그 위로 뜨는 애를 스컴이라고 하고, 이게 물이라면 위로 뜨는 애들을 스컴이라고 하고요. 딱딱한 거. 그 다음에 바닥에 가라앉은 애들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슬러지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소화실, 스컴실, 침전실, 포기조.
포기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물학적 우리 물 처리할 때 많이 쓰는 게 이 포기조인데 산소를 넣어가지고 포기, 즉 공기를 넣어서 처리하는 활성 슬러지 공법에서 사용한다고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포기조. 이거는 분뇨 처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53. 적환장 설치가 필요한 이유. 언제 설치한다고 적환장은? 무게중심에 설치해서 주민이 너무 싫어한다 그랬죠? 언제 설치한다고? 소형차를 대형차로 실을 때, 즉 소형 용기로 수거했을 때, 소형 추거 사량을 했을 때, 압축 설비가 없을 때 그럴 때 한다고. 또 거리가 너무 멀 때, 최종 처분지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서 소형차들이 가면 유지비 감당 못해요. 그래서 대형차 한 대로 싣고 간다 그랬었죠. 그럴 때 적환장. 또 불법 투기 지역 같은 저밀도 거주 지역이 존재할 때. 그래서 1번 작은 규모의 주택들이 있을 때, 2번 수집의 소형 컨테이너를 사용했을 때, 3번 수집 장소에 바로 인접해 있을 때 처분장이 아니라 멀 때, 거리가 멀 때. 그 다음에 반죽 수송이나 공기 수송 방식을, 이 반죽 수송은 참 오래 듣는 슬러리 수송이라고 요즘 하는데 반죽 수송이라고 하네. 우리 반죽할 때 뭐예요? 물 넣어가지고 막 반죽하죠. 그러니까 물하고 같이 띄우는 거를 슬러리 수송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반죽 수송이라고 했네. 하여튼 옛날 사람이 문제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기 수송 방식이나 슬러리 수송 방식을 사용했을 때. 틀린 거는 3번이에요. 처분장까지 거리가 너무 멀 때입니다. 54. 다음은 어떤 폐기물의 매립 방식입니까? 쓰레기를 매립하기 전에 감량화를 목적으로 먼저 쓰레기를 일정한 더미 형태로 압축하여 부피를 감소시킨 후 포장을 실시하는 매립 방식으로 쓰레기 발생량 증가와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압축하여 부피를 감소. 두 번째 줄에. 압축하여 부피를 감소의 밑줄.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매립지 확보 및 사용 연한 문제에 있어서 유리. 매립지 확보가 너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불도저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압축 매립 공법 쓰라 그랬죠. 압축하여 부피 감소, 매립지 확보가 용이, 압축 매립 공법. 55. 다음 그림과 같은 형태를 가진 것으로 하부로부터 뜨거운 모래를 주입하여 뜨거운 공기를 주입하여 모래를 부상시키. 모래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보지도 말고 유동상식 찾으라 그랬습니다. 그림도 나왔네. 그림에 모래 주입구도 나왔네. 그래서 모래 나오면 보지도 말고 뭐 유동상식 소각로를 찾을 것.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